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 21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예. 자, 요약집은 요약집은 119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끔가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1번 문제인데 요거는 뭐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119페이지 거기 쌍가루 1번 있죠. 구조 안전의 확인 요 부분이죠. 예. 1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인데요. 먼저 2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목구조 그런 말이 없으면은 2층 이상 있으면은 3층 이상. 1번과 2번을 묶어주세요. 연면적이 200 이상입니다. 근데 목구조는 500이에요. 그래서 2층 200, 2층 200, 목구조는 3층 500, 3층 50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묶으세요. 3, 4, 5.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으면 1번과 2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1, 2, 3, 4, 5번까지예요. 3번 높이가 13m 이상. 그 밑에 있는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일명 경간 10m 이상입니다. 그래서 13, 9, 10 2층 200 목구조는 3층 500 그 다음에 13, 9, 10 높이 처마 높이 경간 13, 9, 10 단순하게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 외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9번에 있는 단독과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1번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틀린 거 그 얘기죠. 1번 단독 또는 공동 다 되죠. 자, 처마 높이. 자, 방금 했듯이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2층이고 또 200이잖아요. 자, 목구조는 얼마요? 3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얼마요? 500이죠. 그 다음에 13, 9, 10 높이 처마 높이 경간이죠. 요 이상 그러니까 처마 높이는 요거죠. 그죠? 9m 이상이죠. 그러니까 10m인 맞는 겁니다. 항상 13, 9, 10은 경간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9m 이상에 해당되죠. 3번이 경간이죠. 얼마? 10m 이상이니까 10m인 맞고요. 4번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해줘. 자, 목구조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이죠. 틀렸죠. 그러니까 2층은 틀렸죠. 답 4번.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1번은 단독, 그 다음에 5번은 공동이죠. 그러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예. 자, 넘깁니다. 2번. 자, 이것도 요약집 보시면 119페이지 쌍가루 2번 밑에 있습니다. 2번. 피난 계단의 설치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얼마 이상? 30m이죠. 30m 이하. 얼마? 자, 이상은 이하. 최소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틀렸죠. 2번은 뭐냐? 30m 이하인데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불에 잘 견뎌요. 불연제로 잘 안 타요. 좀 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그때는 50m 이하까지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하지 마세요. 책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1, 2, 4번, 5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층에 있는 노대, 일명 발코니 등등이죠.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주위에는 높이 얼마?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1.2m 이상 난간 설치해라. 그래서 발코니 부분, 옥상 부분, 그죠? 맞는 편이죠. 5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합이 1만 이상이다. 그러면 건축물 옥상에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콥터가 그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층 바합만, 그러니까 11층 미만은 빼고 이상의 바합이 1만 이상일 때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1, 2, 4번, 5번만 해주시고요. 자, 3번. 여러분, 3번에 이제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법이.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요약집. 자, 120페이지. 보시면, 쌍가로 4번이에요. 몇 번? 쌍가로 4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범죄 예방인데, 여러한 건축물 할 때는 범죄 예방을 하라 그 말이죠. 범죄 예방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건축물들을 조치하라는 얘기인데, 자, 1번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죠, 그죠? 이거 전부 다 지우세요. 이제 지우시고 1번을 뭐로 바꿔놓냐, 저를 보세요. 자, 일단은 아파트는 무조건 전부 다. 이제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이렇게 4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500세대가 이상이든 말든 아파트는 무조건, 거기다가 연립도, 다세대도, 단독 중에서는 다가구도, 4가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범죄 예방을 하라. 그래서 작년도 시험에서는 이게 맞았지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예. 아마 미리 이 문제를 아마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원래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5번에서 원래는 도서관이 아니었고 300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였어요, 작년에. 틀린 것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300은 아니죠, 그죠? 걔가 답이었어요, 작년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 잠깐 보시면 많이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워서 푸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도에 내가 이 문제 내가 예언했어, 작년에 했어요. 이거 올해 나올 가망이 있다. 그럼 내가 봐도 틀리는 거 딱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인데 아마 300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인데 동물원도 식물원도 하라 그러면은 그 틀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범죄 예방을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저 강도 그 동원 들어갔다가 잡혀먹어 죽어요, 그냥. 제발 들어와라 그래야지, 들어와.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런. 그리고 연구소, 도서관 제외다.
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용은 하지요. 도둑들이 낮을 좋아해, 밤을 좋아해. 그래, 밤에 연구소는 밤이 없어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 독서실 말고 도서관은요, 낮에만 하고 밤엔 집에 보내버려, 그냥. 이해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연구소, 밤에는 뭐 사람도 없고 뭐 훔쳐갈 것도 없어. 그죠? 가봤자 뭐 비커 이런 거밖에 없어, 그죠? 도서관은요, 사람도 없고 책도 없어요. 그냥 열람실이니까. 독서실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 놓고 공부한 곳이니까 그거 가가지고 훔쳐갈 것은 책상 걸상밖에 없는데 그거 무거워도 못 가져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자는 얘기죠.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이 이제 작년에 나왔었죠, 문제가.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니까 다 맞는 건데, 자, 5번에, 그래서 도서관이 해당하지 않죠, 그죠? 정답이 그래서 5번인데, 자, 지금까지 10번을 하면서 강의했지만 3번은 올해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 나오니까 눈대중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요 파트 있죠, 요 파트에서는요, 한 번 나온 문제는 안 내는데, 단 1번 문제만 자꾸 내요. 1번은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머지는요, 한 번 낸 것은 지금까지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2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1번, 2번, 특히 뭐 4번,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돼요. 하지만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은 한 번 탁 내면 아직까지 낸 적 없다. 왜? 다른 거 낼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이것도 26회 때 한 번 나왔죠? 이것도 뭐 또 두 번 다시 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건축법이 7문제인데 2문제는 가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해가지고 5문제 다시 최소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맞추면 제일 잘한 겁니다. 그 버리라고 하는 2문제 중에 1문제가 여기 파트예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나와서 맞추면 좋고, 3번처럼 여기 5장 1번처럼 지엽적이고 진짜 이런 것들이 또 딴 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낸다면 그건 찍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자. 하지만 체킹할게요. 한번 1번.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라. 아닌 것. 이거는 법 만들 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떠드는 내용들이 옆방에 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박시설, 호텔 가보세요. 들려, 이씨. 조심스러워, 들려. 하지간에 경계벽. 그 다음에 공동적인 기숙사 침실 마찬가지죠. 잠잘 때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야 돼. 근데 3번 보세요. 판매 시설 중 상점간. 상점은 그냥 시끄럽잖아요. 그냥 뭐 골라 1,000원에 2장 하잖아요, 그냥. 그 의미 없어요, 그는요. 음악 틀어놓고 하잖아요. 3번. 4번에 학교의 교실간. 그렇죠. 옆 교실서 다 들리면은 옆 교실 어떻게 됩니까? 수업이 방해되죠. 5번에 의료시설 병실간. 병원 입원해 있는데 조용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있지만 충분히 이것들은 상식적으로도 분명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 안 나올 것이다. 넘깁니다. 자, 여기 1번 문제도요. 요약집에 보시면 120페이지에 상가로 3번에 있긴 있습니다. 해놨어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자, 2번은 또 이제 해야 되겠죠. 2번은.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요. 요약집 121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국토법이랑 이렇게 약간 좀 구분을 좀 시켜줘요. 국토법이랑. 자, 건폐율을 구하라. 용적률을 구하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때에는요, 일단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이 두 개라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얼마 나와줘야 돼요? 330제곱미터 이하 있거나 아니면은 상업지역에 띠 모양이다. 이들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요게.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과반이 과반. 봐보세요. 121페이지 10번에 1번 원칙. 그죠? 과반. 근데 잘 보세요. 과반인데 얘는 저를 봐요. 얘는 요것과 연관된 과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래 봤을 때 여기는 특별히 없어요. 국토법에서만 요거 있는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외에 보시면은요, 무조건 대지가 뭐 녹지 지역, 방화지구 다 빼버리고 어디입니까? 왜냐면 녹지하고 방화는 가로 2번에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간에 건축물 대지에,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방금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자 근데 국토법은 용도지구가 딱 정해져 있죠. 미관지구.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첫 번째 여기서 얘는 미관지구에 이렇게 건축물이 이리 있는데 이렇게 미관지구에 이렇게 걸치면은 이쪽이 뭐 미관지구고 이쪽이 뭐 방화지구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다 방화지구 말고 뭐 경관지구다. 그러면 건축물 대지 전부 뭡니까? 미관지구 그러잖아. 그죠? 얘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대지가 걸쳐 있으면은 무조건 얘는 뭐예요? 과반 이거요. 과반. 만약에 이렇게 대지가 이래 있는데 이렇게 뭐 걸쳐 있다. 이쪽 A라고 하는 용도 지역 등이 뭐 600이다. B가 400이다. 그러면 과반은 500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전부 다 뭐요? A의 용도 지역을 정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화지구하고 녹지지역은 똑같아. 예. 방화지구하고 경관지구에 걸치면은 건축물만 전부 방화지구.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잖아요. 그게 예외 1번. 가운데가 방화벽이면은 각각. 녹지지역과 걸쳐도 각각.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고 없고 다른 것뿐이고 나머지 방화지구하고 녹지지역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거 과반이다. 요거. 그러니까 아예 얘는요 건축법에 안 나오니까 이런 말 자체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과반인데 방화지구인 경우는 빼고, 그죠? 녹지지역은 빼고 나머지는 과반. 방화지구는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그죠? 방화벽이면은 각각. 녹지는 무조건 각각.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대지가 준주거 지역이 600이고, 자, 저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요거 내용인데 똑같잖아요. 자, 여기. 준주거 지역이 600이다. 얘가 이제 준주거고. 자, 400이 얘가 근린 상업지역이다. 이때는 각은 뭡니까? 각각의 줄임말이에요.
국토법은 각각 이렇게 얘기하고요. 건축법만 각 이렇게 한 글자만 써요. 그럼 각각이 아니죠, 그죠? 자, 얘는 뭐요? 1000제곱미터 전부 뭡니까? 전부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요. 그러니까 각 아니죠. 답 1번 틀렸죠.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 그 전부, 그가 바로 건축물이죠.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고요. 3번에 만약에 방화벽으로 구역되어 있다.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각각이다. 불이 번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4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등에 걸쳐 있다. 이때 무조건 각각 아시겠죠? 각각. 왠지 압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따 가정합시다. 근데 이쪽은 좀 녹지지역과 근접해 있는 한 일종 일반, 예를 들어 이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 전원주거라고 합시다. 1번 3m 가정하에. 근데 이쪽은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녹지지역은 뭐 이렇게 돼 있지. 녹지지역은 그죠? 녹지지역이야. 뭐 자연 녹지긴 가네. 그 얘는 면적이 애들 갖고 한 200이다 가정합시다. 얘는 만이야. 그럼 과반이면은 전부 다 얘기 그러면 무조건 녹지는 각각, 녹지는 녹지대로 하고 얘는 얘들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녹지는 무조건 각각이다. 각각. 330 관계없습니다. 뭐 녹지가 400이건 500 관계없이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등에 걸쳐 있다. 각 지역 등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또 녹지지역인데 이건 녹지지역에 건축물이 없을 때이고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위에서 배운 대로 똑같이 건축물 전부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다 그 뜻이죠. 자, 5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3번 건축물의 높이 산정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 높이는 지하층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높이는 지표면부터니까 지하층은 높이에 또는 층수에도 산정하지 않는다. 왜? 높이는 지표면부터 상단까지니까. 지하층은 지표면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않고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한다. 그렇죠. 2번 지하층은 건축물 높이에 산정되지 않고 그렇죠. 층수 산정에도 제외한다. 맞습니다. 3번 반자 높이는 말 그대로 방바닥부터 반장까지고요. 층고는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 여기 윗면부터 7층 윗면까지 요게 층고. 층고가 곧 한 개 층을 의미합니다. 5번 층의 구분이 들어봐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둘 중에 가장 높은 층수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체육관이다, 농구장이다, 뭐 돔야구장이다. 이것은 큰 단층 건물이 아니라 자, 얼마마다 한 층? 그렇죠. 4층마다 한 층 이상하잖아. 4m마다 한 층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짬뽕된 겁니다. 그 두 개를 모르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500이다. 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자, 바닥 면적이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여기 500이야. 500이고 자, 바닥이 500이고 250에 해당하는 부분은 16m. 반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그죠? 자, 이만큼 여기까지는 얼마라고요? 16m고요. 그리고 나머지 250은 20m. 그러면 이제 건물이 이런 건물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충 이런 건물이죠. 얘 얼마?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거죠? 이 건물은 16에 몇 미터요? 20m이다. 그러니까 4m마다 한 개씩이죠? 4, 5, 20. 몇 층? 얘는 몇 층? 너무 차이 난다. 그래도 그림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16m, 그죠? 여기까지는 4층이죠. 하지만 가장 많은 층수죠, 그죠? 예. 5층으로 본다. 4층이 아니죠? 예. 5번 틀렸습니다. 4번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한다. 맞죠? 승강기탑은 뿅 옥상에 톡 튀어나온 거 있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자, 필로티 부분이라 해가지고 다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필로티 부분이 건축법상 4개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자, 1층에 필로티예요. 첫 번째 뭐죠? 일단은 공중의 통행, 사람 통행, 차량 통행, 또 주차장, 또 공공주택. 124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124페이지. 자, 맨 밑에 3번의 바닥 면적에서 동그라미 3번의 기역의 기역, 그죠? 기역에 필로티인데 맨 끝에 필로티 부분을 공중의 통행, 사람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장,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죠. 지금 네 번째 필로티가 공동주택이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맞는 것이죠.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답 3번입니다. 4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페이지 바로 디귿. 지상층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등 이러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죠. 예. 5번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L 곱하기 1.5죠. 1.5m를 곱한 값을 뺀. 왜?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요거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요 뺀 자를 빼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뺀 자 들어가야 돼요. 뺀 자를 빼면 안 돼요. 시험에 1.5m를 곱한 값을 하면 틀려요. 곱한 값을 뺀. 자, 정답은 3번이 틀렸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1번, 2번, 5번 하세요. 3번하고 4번 하지 마세요. 자, 먼저 1조 등을
일조가 필요하다. 주택들이 밀집한 곳이죠. 당연히 주거지예요, 주거지역. 그러니까 뭐죠? 그냥 한마디로 전용 주거 또 일반 주거죠. 준주거 지역은 상업 업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빼는 겁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이제 별도로 있죠. 이 두 지역에서 하는 것이죠. 두 용도 지역에서. 자, 높이가 자, 높이가 얼마요? 9m 이하는 얼마 이제 1.5m 이상 띄우고, 두 번째 9m 초과는 층층층층마다, 그죠? 자, 얼마? 높이에 각 부분의 높이에 2분의 1 이상 띄워라는 얘기죠. 이건 아주 기본 띄워라. 자, 어디서부터? 정남 사람이 정북으로부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정북으로부터죠. 띄워라는 얘기죠. 예. 반대. 정남으로부터 띄워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은 네가 띄워라.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남 사람은 띄우지 않는다도 맞고, 그러니까 정북 사람이 띄우는 겁니다. 크게 한마디로 정북 쪽이 개발 예정지일 때. 아시겠죠? 그냥 외우지 마세요. 개발 예정지일 때. 없는 것들을 집어넣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북 방향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원 등등의 공지일 때. 어차피 햇볕 안 봐도 관계없는 땅일 때. 그래 보시면 돼요. 하천 등등 공원 공지일 때. 그리고 정북 사람의 토지 소유자와 서로 합의가 된 경우죠. 합의한 경우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띄워라. 거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정북으로부터 띄우냐, 정남으로부터 네가 띄우냐. 다시 말하면 정남 사람은 안 띄운다. 그래서 요거를 잘 바꿔내요, 시험에. 그거 주의하시고. 하지만 당연히 요것도 적용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뭐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요 두 용도 지역에서 적용하는 요것만 가지고는 다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는 먼저 대신에 중심 상업지역에서만큼은 빼고, 또 일반 상업지역에서만큼만 일단 제외하고, 근린상업이나 유통인데, 유통상업은 아파트 등등 건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근린상업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요, 또, 자, 기숙사도 빼고, 그죠? 빼고. 결론적으로 뭐만 해당돼요? 아파트하고 연립이죠. 왜? 다세대는 뭐죠? 그냥 1m 이상 조례로 정하라. 그죠? 조례로 정하라. 결국은 해당되는 거는 결국은 이해밖에 없더라 얘기죠. 아파트하고 연립이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딱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1번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 요거 잠깐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띄워라. 그래서 원칙이 뭐죠? 2배 이하죠. 내가 높이의 20m까지 10m 이상 띄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2배 이하, 2배 이하. 이하인데, 자, 여기 없는 겁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빼고, 준주거, 상업지역은 2개 빼고, 유통상업지역 안 되니까 빼고, 남는 건 뭡니까? 근린상업만 남죠, 그죠? 땅값 세다. 더 올려. 몇 배에는? 4배 이하까지다. 요까지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번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받는다? 안 받죠. 높이 제한은 뭡니까?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죠. 틀렸죠. 2번 전용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인 부분은 밑에 1.5m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깔끔하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4번 아예 보지 마세요. 마시고. 자, 5번.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 일반 주거가 아닌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당연히 봤죠, 그죠? 예. 꼭 두 용도지만 아니라 딴 데 있잖아요.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다. 넘기세요. 자, 6번. 같은 문제인데 6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맞죠? 2번.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죠? 두 개는 빼야죠, 그죠? 이거 중심 상업은 안 돼. 일반 상업이 틀린 겁니다. 답 2번. 특광조례, 그렇죠? 높이를 지정할 때 반드시 공고하라. 지정 공고하라. 높이를 지정하기 전에 심의 거쳐라. 완화할 때도 심의 거쳐라. 그렇죠? 다 같아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특하고 강만, 특시, 특도, 시군구는 안 돼요. 특광조례. 다 같이 시작. 특광조례. 왜 강조하냐? 특광을 빼버리고 시장 건수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광은 나오죠. 밑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광조례. 3번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5번 높이를 정하려면 또는 완화하려면 정하든 완화하든 심의 거쳐라. 맞죠? 그죠? 예,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7번은 여러분이 풀어줘도 좋습니다. 방금 했어요. 안 되는 거 딱 하나. 자, 넘깁니다. 자, 8번은요, 여러분 풀어보시는데, 거기에 정답은 5번이지만 4번하고 5번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만 묶어가지고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4번, 5번이 그동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1번, 2번, 3번만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장 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자, 요약집은 126페이지입니다. 자, 1번 특별건축구역에 지정이 가능한 곳.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보세요. 12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쌍가루 1번에 가로 3번 나오잖아요. 아예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아예 안 되는 지역이 4개. 개발 제한 구역, 자연 공원, 접도 구역, 보전 산지인데, 근데 4번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원칙상으로 안 되지만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가 돼서 협의가 안 되면 협의했는데 거기는 지정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정할 수 있어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은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1번에 개발 제한 구역, 2번에 자연공원, 4번에 접도 구역, 5번에 보전한지는 아예 지정이 안 되지만 3번은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 3번입니다. 2번 특별건축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국가가
국자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가 두 명이죠. 누구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렇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이죠.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도 있고요. 특례사항. 바로 가로 2번 요약집에 가로 2번 그 얘기하는 거야. 2번에 1번은 용어정의고 가로 2번은 국장 또는 시도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나오잖아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국장이 되었든 시도가 되었든지 간에. 3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죠. 자, 거기 쌍가로 2번에 요약집 쌍가로 2번에 가로 5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정이 되면 결정 있는 걸로 간주하지만 다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죠. 4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내에 자 책이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미착수 5년 해제할 수 있다. 5번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의 규정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통합. 자, 넘깁니다. 3번 건축업종 틀린 거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읽어주시되 딱 하나는 확실히 알자 그랬죠. 그죠? 요약집 127페이지에 쌍가로 1번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죠. 계속 얘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3번 1번에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하는 건축업적을 체결할 수 있다 아니죠? 체결은 무조건 전원합의입니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2번 협정 체결자 등은 협정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번 인가권자가 건축업적을 인가하면 지자체 공보에 공고해라. 4번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걸쳐 있으니까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지칭할 수 있다. 5번 협정 체결자 등은 협정을 폐지할 때는 과반 동의입니다. 아시겠죠?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가 맞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 복습할 때 한번 풀어주세요. 그 책이 있습니다. 자, 5번은 아예 하지 마세요. 5번은 버리세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 5번은 버리세요. 자, 넘깁니다. 자, 이제 결합건축인데 결합건축은 128페이지 있습니다. 한 번 더 시험에 요건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법해요. 요것도.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번 결합건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요약집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보통 상업지역 등등이고요. 두 개의 건축물에 그죠? 합산해가지고 합해가지고 한쪽을 더 용적률을 팔아먹더라도 합산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용적률 범위 아니면 관계없다르지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만 올라가는 용적률만 두 건물이 100m 이내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100m 이내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아니에요. 그래서 6번 보니까 1번 국토법령상 상업지역은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500m가 아니고 100m 이내이다. 2번 결합 건축 대상지에서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건폐율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3번 국토법령상 도시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 건축을 포함한 건축 허가를 당연히 할 수 없다. 왜? 나중에 도로 부지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하지 마시고요. 5번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 최소 몇 년? 30년입니다. 최소 30년으로 한다. 이제 이행 강제가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뭐 7번은 여러분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8번은 하지 마세요. 지우세요. 8번 하지 마시고요. 자, 9번. 자, 요약집은 129페이지 있습니다. 9번.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건폐율 위반. 그러니까 건폐율 초과니까 건폐율 위반이죠. 용적률 초과 위반했죠. 허가 안 받고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50. 틀렸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답 1번이죠. 2번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자, 5번을 먼저 봅니다. 2번하고 5번. 그러니까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요. 그 금액도 2분의 1 범위에서 5번의 횟수도 5회 범위 내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횟수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5번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공부할 때. 3번 영리 목적이다. 상습적 위반이다 하면 나온 금액이 오히려 100분의 50, 즉 50%의 가산금, 가중에서 오히려 부과하고요. 4번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1년에 2회 이내죠. 그러니까 무조건 2회가 아닙니다. 2회 이내이기 때문에 1회도 된다는 얘기죠.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이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배워 묻는 거 다 알지, 이제는 뭐. 그죠? 10번.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용적률 초과 몇 프로? 용자 90%, 건폐가 80%, 신고니까 신고고 70%, 허가 위반은 100%니까 리얼, 기억, 니은, 디귿. 그죠? 답 4번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모두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